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강민입니다. 자, 이과 어머님들이시죠? 제가 조금은 이번에는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국어란 과목에서 애들이 좌절이 많이 했을 겁니다, 이번에. 그럼 도대체 왜 인가를 먼저 밝혀야 되는데요. 제가 요양보평 시험지 갖고 왔는데 저도 이렇게 요양보평 시험지를 너덜너덜할 때까지 열심히 봤어요. 봤는데 목요일날 시험을 봤죠. 시험을 보고 한 12시쯤에 저희 이제 그 국어 강사들께 단톡방이 있어요. 고3 단톡방에서 거기 이제 가끔 가다 한 3개월에 한 번씩 맥주 한잔 하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꼭 뭘 하냐면 6월, 9월 수능 이때 하면 등급 컷 맞추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또 이번에 선생님들 시험지 다 풀어보셨습니까? 이번 등급 컷 몇 점일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 선생님이 저는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국어는 이제 망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98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95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죠. 이번 고3을 무시하는군요. 저는 93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91점이죠. 그럼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다음날 이제 여기 이투스댄서 재종반을 수업을 했는데 재생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죠. 작년 수능 등급 컷이 91점이에요. 그럼 올해 6월 등급 컷이 91점 똑같죠. 제가 보여드리면 작년 수능이 91점입니다. 밑에 것도 거의 비슷해요. 83, 74 이렇거든요. 이번 6월이 6월 거 한번 볼까요? 6월이 91, 83, 75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야, 작년 수능과 올해 유효 중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게 더 어렵니?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작년 수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는 이 학생들은 작년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았다면 다 잘 봐야 되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6월 모평이 왜 등급 컷이 낮았는가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못 봤는지. 제가 이번 주말에 수업을 쭉 하고 오늘 온 거거든요.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얼굴이 대단히 부끄러움에 찬 얼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들이 문제를 다 문제를 풀 때는 할만한데? 비문학도 괜찮은데? 라고 채점할 때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번 주말에 학생들 시험 성적 분석을 전부 다 한 결과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매 설명에 따라 말씀드리는 건데 둘 다 강서고 애들이에요. 강서고 애인데 한 명은 88.2등급, 얘도 88.2등급. 그럼 얘네는 똑같은 결과가 온 거죠. 근데 문제는 얘는 어땠냐면요. 화작이 2개 틀렸어요. 심지어 1번부터 틀렸어요. 1번이라도 못 틀렸는지 아세요? 9번은 틀렸어요. 근데 1번과 9번 문제가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1번의 정답률이 75%였어요.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문법도 2개 틀렸어요. 14번, 15번. 그 다음 독서 다 맞았고요. 문학도 1개 틀렸어요. 시간은 정확하게 25분 남았대요. 그럼 이 친구는 잘하는 애일까요? 못하는 애일까요? 언어적 감각이 되게 높은 애예요. 근데 밑에 학생 볼까요? 얘는 화자, 문법, 문학은 다 맞았어요. 근데 뭘 틀렸을까요? 독서 5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지는 못 풀었어요. 그럼 이 두 학생은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되죠. 얘는 이과고요. 얘는 문과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과 문과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얘는 매우 머리 좋은 애예요. 제가 알았어요. 머리 좋은지. 수학도 이번에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요. 수학 이번에 어려웠잖아요. 이과는 다 맞았어요. 영어도 잘해요. 근데 국어에서 이런 난리가 났어요. 뭐가 없는 애일까요? 첫 번째, 문법 2개 틀렸으니까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꼼꼼함이 없어요. 이 2개 틀린 거는 거의 다 뭐냐면 선지가 앞엔 맞고 뒤엔 틀린 거예요.
쭉 본 다음에 단어를만 보고 체크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이번 시험이 그런 게 정말 많았어요. 문학은 못 틀렸냐면 전우치처럼 틀렸어요. 설명회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문제가요, 매우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애들은 틀렸어요. 왜 그런지 좀 분석해드리고, 얘는요, 너무 꼼꼼한 애예요. 나중에 연애하면 집착하래. 자, 그런 스타일인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친구는 너무 자세히 답은 거예요. 넘어가도 될 것까지 답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13번 문제가 되게 쉬웠거든요. 13번 문제의 답이 1번이었어요. 이건 확실했어요. 근데 2, 3, 4, 5 다 보는 애예요. 그럼 이 친구한테는 뭐야? 다른 피드백을 줘야 되죠. 이 친구가.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5개 선지 다 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애예요. 얘는 정답 나오면 넘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애예요. 두 개의 학생의 학습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렇게 해요. 애들이 인원수가 많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럼 과외를 시켜요. 저도 제 딸을 과외를 시키거든요. 수학을. 과외를 시켜요. 그럼 과외를 시키면 문제가 뭘까요? 선생님의 수준이 떨어져요. 저를 쓰시면 되는데 비싸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수업만 주구장창 듣고 혹은 인강만 열나게 들은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토요일날 수업이 10시 끝났는데 새벽 3시에 연구실에 나왔거든요. 6월 목평 끝난 다음에 상담 Q&A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상담 Q&A 대부분은 선생님 너무 쉬웠는데요. 많이 틀렸어요.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도 모의평가 시험지를 계속 분석하면서 도대체 애들이 뭐가 문제였을까? 어떤 게 문제였을까를 분석해 봤는데 첫 번째, 오답률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기는요. 독서가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4개에다가 문법 하나. 근데 여기는 경기도학력평가는 문학, 문법, 화작 이런 거 있는가 반면 뒤로 넘어가시면 이번에 유월모평가 볼게요. 독서 3개, 문학 하나, 문법 하나예요. 근데 이 독서 3개가 어떤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틀린 문제죠. 다시 풀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번에 독서 할만했어요 라고 하죠. 결국 여기서 첫 번째, 시간 부족이 왜 생겼는지가 나와야 돼요. 자, 볼게요. 우선 이번에 되게 재밌는 현상, 전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유형, 제가 토요일날, 저번 주 토요일날 여기 수업하면서 연서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이번에 분명히 신유형 나올 것이다.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말하는 작품과 예덕선생님이라는 작품이 2개가 가나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에 2지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거기까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게 적혀 있어요. 2022학년도 수능 예비평가를 봤어요. 5월달에. 본 게 아니고 평가원이 제시했어요. 제가 그걸 다 풀어봤거든요. 그건 애들이 시험 본 게 아닙니다. 봤더니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비문학이 가와 나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번 6월에 딱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번 수능이 기억하셔야 될 게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번째 차예요. 그거를 간과했던 거죠. 그럼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나와야 되고요. 가와 나로 나눠져 있는 비문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애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자, 8번 문제가 왜 신유형이냐면 예전에는 자료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료에 항목만 딱 나오고 그걸 평가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얘는 신유형이라고 해봤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의미 없어요. 근데 얘예요, 문제는. 이게 이제 동일 소재에 대한 설명이나 견해가 다른 가와 나의 두 글을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과거제라는 것이 똑같이 있는데 얘는 과거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 가는. 나는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근데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되게 쉽거든요. 지문이. 쉬운데 만약에 가가 고전역학이 나오고 나가 양자역학이 나오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가에서는 철학에서 실존주의가 나오고 나에서는 무슨주의가 나오면 경제에서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말하는 경제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가 있어야 되고 가를 읽을 때는 어떻게, 나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한 시험일 것이다. 이번 수능은 그래서
이번 신유형을 어떻게 앞으로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요것도 그렇습니다. 전우치전이고요. 여기는 전우치예요. 이 전우치 영화 보셨죠? 강동원 나오는 거. 아시죠? 강동원 나오는 영화.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번에 우리 전우치전에서 완전 망했습니다. 강동원이 생각나서요. 별애들이 다 있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 강동원이 전우치에 나왔던 이 시나리오가 대단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유튜브 치면 강동원 전우치 치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거죠. 문제는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도 틀린 게 되게 많았다는 거죠. 특히 45번 문제가 오답률 3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이게 28번 문제인데 오답률이 66%짜리예요. 그런데 이거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작년 수능 오답률 1위 문제와 이 문제와의 난이도가 어떤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쉽대요. 근데 왜 시험에서 못 풀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것들이 있었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28번 문제 딱 보시면요. 두 개의 프레임이 있는데요. 선지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해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1번 선지 만든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한 것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4개입니다. 제일 많이 쓴 것이 여기 보시면 1번은 10%, 3번이 몇 %죠? 35%예요. 그러면 정답이 2번인데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면 프레임의 모서리가 아니고 프레임의 모서리라면 여기가 모서리죠. 피사체의 모서리예요. 그러니까 피사체를 프레임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피사체는 내가 찍으려는 그 대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두 번째는 3번 문제는 뭐냐면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보정한다라고 했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이 동영상과 이 동영상의 차이점을 보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했죠? 니은이 잘못했죠. 그러면 차이를 분석하려면 뭐 차이를 분석해야 돼요? 기억과 니은의 차이죠. 근데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 간의 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치려면 기억과 니은에서 빌딩 모서리의 차이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치사하네. 아니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애들이 그냥 띡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덤벙거리는 남학생들. 정말 치명적으로 많이 틀렸어요. 틀린 다음에 당연히 맞은 줄 알았대요. 2번은 보지도 않고 2번은 좀 어려운 선지거든요. 넘어가고 3번 하고 넘어간 거죠.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의 핵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 읽기에 대해서 대단히 애들이 대충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한 문제는 한마음글은 이렇게 말했다는 문제에서 35%짜리 오답률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황만근이라는 그 인물이 민씨라는 인물한테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 민씨가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선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씨로부터 들은 황만근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죠. 근데 애들은 황만근 민씨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글을 안 읽고 단어로만 푸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평가원은 이 사실을 정말 잘 알아요. 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없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했던 그 전우치전입니다. 이게 제가 2번을 진짜 많이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거울에 연신 깨던 전우치가 한 거울에 딱 눈이 멈춘대요.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이렇게 했어요. 훔친 거예요, 전우치가. 자, 그럼 보실게요. 보물창고가 있는데 딱 보니까 거울이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거울을 딱 집어서 넣은 거죠. 근데 이 거울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선지 볼까요? 어머님도 풀 수 있어요. 2번 볼게요. 전우치가 거울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강조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죠.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강동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보시면 길을 걷다가 거울이 있어요. 딱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근데 애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거울에 비친 전우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거울을 들고 바라본다가 나오면 이게 가능하죠. 근데 여기 거울을 들고 바라본다가 없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오답률이
여기 26%. 니은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문학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애는 뭐냐면, 선생님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애도 있어요.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답이 4번이거든요. 4번은 뭐가 틀렸냐면요. 딱 하나 틀렸어요. 보시면 전우치가 도사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여러가 틀렸어요. 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여러가 아니고 한 공간. 그러면 결국은 이런 선지를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그러면 출중한 능력 나왔네. 그 다음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 그럼 여러 공간에서 한번 더 끊는 거예요. 동시에 나 일어나는지. 그럼 여러 공간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 아니네. 답 4번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근데 애들은 빡 읽죠. 팍 읽으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오죠, 단어들이. 그래서 틀리는 거. 그러니까 선지를 정확하게 끊어서 확인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요 문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답률이 54%짜리인데요. 얘는 그냥 개념이 없는 겁니다. 어떤 애가 별 얘기 다 해요. 선생님 저요. 제가요. 때만큼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많이 쓴다는데 항상 한글에서 때만큼이 빨간 줄이 거져 있습니다. 붙였으면. 그래서 띄어 쓰는 줄 알았습니다. 기억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 아실 거죠. 체언 다음에 조사는 무조건 붙였습니다. 관용어 다음에 명사가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였어요. 그만큼 애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죠?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딱 원래 제가 이제 목요일날 시험을 보면요. 애들이 목요일날 강의를 사지 않아요. 인강을. 금요일날 사요. 목요일날 놀아야 되거든요. 그럼 금요일날 딱 뭐냐면 매출을 딱 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전부 다 보여요. 애들이 뭐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문법이 유명하니까 문법이 많이 팔리긴 팔리는데 그 다음 영역이 뭐였을까요? 화작이었어요. 그만큼 애들이 화작이 안 돼 있어요. 화작 강의가 거의 없어요, 인강이. 화작은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작이 너무 힘들었고 화작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문이 빨리 읽어. 한국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지문이 빠르게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간을 줄여줄 것인가? 이 고민도 같이 학생들이랑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EBS 학습. 아시겠지만 이번에 EBS 연계는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연계가 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EBS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어땠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것만 보고 가자 제시하는데 저도 다 맞췄어요. 맞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맞췄다고 해서 애들이 다 맞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보고가 라고 해서 보고 간 거에 다 나왔는데 문제는 전우치 이름만 알고 가는 애도 많아요. 물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성적대 항만근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EBS 공부 다 하는 애들이고요. 조금만 내신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항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도 엉뚱한 부분이 나왔어요. 수특이랑. 그러면 아예 항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모르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아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아는 게 나아요. 긴장감을 줄여주고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 근데 이제 EBS를 딸딸딸 외우는 공부는 안 되죠. 그 다음 광동별곡 이게 이제 EBS 비연기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좀 초점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고전 시간은 EBS 연계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6구 수능에서 비연계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비연계가 땅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관동별곡은 2016 수능에 나온 부분이 거의 유사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만큼 기출도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준의 상상의 노래 이거는 EBS 연기였습니다. 요거는 조금 자세히 봤으면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손텍스의 나무의 수사학은 비연기였습니다. 비문학 가볼까요? 과거제는 좀 연계빨이 받았습니다. 애들이 좀 알고 있는 지문이었고요. 근데 이제 ICT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얘는 특허권이라는 용어 하나만 연계된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얘는 아예 비연기였고요. 자, 그러면 상상의 제 수업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했다는 거고 수업에 나왔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EBS 연계를 못하더라도 맞힐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처음 보는 시를 해석을 못하는
해석을 하는 능력이 점점 없어져요. 뭐 때문에요? EBS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 고3은요, 안타깝게도 이번 유형평을 못 볼 수밖에 없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중간고사 끝나고 곧바로 갔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중간고사 시작도 안 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고사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는 완전 다르거든요. 맥락이. 근데 중간고사 내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수능 공부 딱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모의고사도 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수능은 볼 건데 대비를 지금부터라도 좀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한방금 이렇게 말했다가 제 교재에 있었고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전후수전도 애들이 다 배웠던 내용인데 다른 부분이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EBS 비연계인 관동배공인데 제 수업에 이렇게 있는 게 애들이 기억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제가 항상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들이 망각이 나의 존재 이유다. 정말 그래요. 애들 계속 반복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EBS 연계 비문학은 이렇게 과거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학생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특허권에 대한 건데 특허권에 요 한 단락 정도 연계가 된 거고요. 이렇게 연계가 됐다는 거고, 제 수업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시즌 3 정도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끝냈어요. 이거 3주차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문학과 독서만 3번을 딱 해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해줄 거냐면 문학 읽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뼈저리 느꼈어요. 이거 허리 다 수정한 거거든요. 왜냐면 유형평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왜? 중간고사 공부만 연락이 했으니까. 다시 반복이다.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반복해서 비문학과 문학부터 먼저 잡자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시즌4는요 수능 완성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수능 완성 여기 5번 이제 3번에 끝내줄 거고요. 수능 완성을. 그 다음에 합법작문 총정리, 문법 총정리 해갖고 언제까지? 9월 모평 대비 전까지 다 끝내주는 게 목표입니다. 9월 모평이 9월 16일입니다. 그때까지 총정리를 해주고요. 총정리 해주고 마지막에 적중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끝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7월 2주차가 마지막 주차인데 학교별 기말고사 대비 자료 줄 예정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제 수업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어 공부는요 꼼꼼하게 매일매일 푸는 게 진짜 중요해요. 갑자기 팍 느는 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매일혁명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두 번째, 학생들의 개인 수준, 상황에 맞는 피드백 및 자료 제공. 전 이걸 제일 중시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 중학생이면 다르게 접근돼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면 그 학생에 맞는 1대1 피드백을 조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수강생의 질문 방금 전에 대답. 제가 이번에도 학생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6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약점이 알죠, 애들은. 왜냐면 기출 분석을 되게 중시하니까. 그럼 약점에 맞게 애들이 요청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애는 경제를 못해요. 그럼 경제 지문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문법을 못해요. 그럼 문법 지문 주세요. 이런 식이 있고, 어떤 애는 선생님 저 고전소리 힘듭니다. 그럼 고전소를 주세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죠. 학생 개개인마다 자료를 따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의고사를 계속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시간 줄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매일마다 매주마다 25분 정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제 수업은 3시간 반 수업입니다. 그렇게 되고 성적표가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적중자료 이번에도 이게 나갔는데요. 이것만 보고 가자가 6평, 9평 전에 나갑니다. 그다음 기말고사 대비자료. 이게 뭐 지명요거거네요. 기말고사 대비자료가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책으로 묶여서 학교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 상담. 이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3명씩 상담을 하거든요. 최대한 해보려고. 수업 전에 중간에 끝나고 상담을 하면요 애들이 시험지 갖고 와요. 시험지 갖고 오면 걔 성격까지 다 나와요 진짜. 그럼 걔한테 어떤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쉬는 시간을 버리고 꼭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은 진행되고요. 자, 6월 모평은 딱 뭘까요?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그럼 전반전 끝나면 축구에서 뭐 하죠? 전략회의하죠. 너 뭐가 문제다. 너 뭐가 문제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6월 모평 시험지리 분석해야 돼요. 어떤 애가 저한테 오늘 Q&A 달다 왔는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6월 모평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답변할 수가 없죠. 그래 잘 망했다. 그런데 6월 모평 수능이 아니니까 우선 분석부터 하자. 네가 뭐가 약한지를 알려줘야지만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학생 스스로 분석하고 학생 스스로 문제점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에 가셔갖고요. 시험지 한번 펼쳐보세요. 애들이 다시 봤는지. 이게 가장 먼저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저도 학생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열심히 성적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